문제다른 신의 손입니다. 24년도 2회 제2과목 직업심리학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21번 직업 선택 문제들 중에서 비현실성의 문제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직업 선택의 문제는요. 크라이티스가 제시한 것인데 이 크라이티스의 직업 선택 문제는 다음에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져요. 하나는 적응성에 관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결정성이요. 세 번째가 비현실성 또는 현실성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크라이시스는 학자까지 나왔고 크적결혼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는데 이 적응성의 문제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것이죠. 적응형과 부적응형으로 나눠지고요. 결정성은요. 다재다능형과 그리고 우유부단형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현실성에 관한 문제는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비현실형이 있고 그리고 불충족형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강압형이라는 것이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다시 한번 크라이티스의 직업선택 문제는 적응성의 문제, 결정성, 현실성 이렇게 해서 세 개를 크게 나눠져요. 그래서 한꺼번에 우리가 크적결연이라고 했었고요. 적응성은 적응형과 부적응형으로 나누어지고요. 결정성은 다재다능형과 우유부단형으로 나누어진다. 현실성은 비현실형과 불충족형, 강압형 이렇게 나눠지니까 이렇게 먼저 나눠 놓고 각각에 해당하는 설명을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문제를 보시면 비현실성의 문제와 가장 거리가 먼 것 했으니까 비현실성 하면 바로 우리가 비현실형이나 불충족형이나 강압형에 해당하지 않는 걸 찾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1번을 보시면은 1번이 딱 답으로 나오는데 흥미나 적성의 유형이나 수준과 관계없이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결정성에 관한 문제고 결정성에 관한 문제 중에서도 바로 우유부단형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1번 틀렸어요. 2번은 자신의 적성 수준보다 높은 적성을 요구하는 직업에 됐으니까 현실성 중에서 비현실형이 이렇게 해당되어져요. 3번은 자신의 흥미와는 일치하지만 자신의 적성 수준보다는 낮은 적성을 요구하는 직업을 선택한다. 바로 현실성의 문제 중에서 불충족형이 해당될 것이고 4번에 자신의 적성 수준에서 선택을 하지만 자신의 흥미와는 일치하지 않는 직업을 선택한다 했으니까 현실성 중에서 강압형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네요. 2번에 긴즈버그가 제시한 진로 발달 단계가 아닌 것은 긴즈버그라는 학자의 진로 발달 단계는 환상기 그리고 잠정기 현실기 세 개로 나눠져요. 그래서 우리가 환잠현이라고 외웠던 것이에요. 이것만 딱 외우고 있으면 답은 쉽게 적응기로 나오게 되는데 문제는 이 현실기요. 현실기가 2018년도에도 2차 시기로 나왔다가 한동안 안 나오고 있다가 바로 작년에 현실기의 그 하위 단계, 다시 말해서 탐색 단계, 구체화 단계, 그리고 특수화 단계 이렇게 해서 나왔었어요. 전년도 3회 2차 실기 3회 시험 문제에서 17문제가 똑같이 신혜선 기출문제집에 나왔는데 이 전실기 이 탐구 특만 18년도에 있었던 것이라 빠져버렸었네요.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정답은 4번으로 쉽게 나오고요. 뒤에 내용 해설 내용을 참고해 보시기 바래요. 23번에 슈퍼의 직업 발달 이론에 대한 중심 개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슈퍼의 직업 발달 이론의 중심 개념 내용 보시면 1번에 개인은 각기 적합한 직업군의 적격성이 있다. 이 맞는 내용이죠. 2번도 맞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3번에요. 개인의 직업 기호와 생애는 자아 실현의 과정으로 여건 좋죠.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다. 이게 틀린 것이에요. 자아실현 과정에는 좋고요. 현실과 타협하는 활동 과정이다. 이렇게 고쳐야 되니까 3번이 틀렸어요. 4번 맞는 내용이에요. 24번에 솔직하고 성실하며 말이 적고 고집이 세면서 직선적인 사람들은 홀랜드의 어떤 작업 환경과 잘 어울리는가 했는데 이 홀랜드의 직업 환경, 작업 환경 6가지는요. 앨리스의 ABCD 모델과 더불어서 직업 상담사 2차 실기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홀랜드의 작업 환경 6가지를 우리 이렇게 외웠죠? 아주 그냥 이건 잠꼬대로 나와야 돼요. 다시 말해서 현실형, 탐구형, 그 다음에 예술형이요. 사회형이 있고요. 진취형이 있고 관습형이 있어요. 그래서 현탐의 사진관 이렇게 외웠단 말이죠. 이 중에서 솔직하고 성실하면 말이 적고 고집이 세다 했으니까 기술자들이 해당되겠죠. 그래서 현실적이다 3번 답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나머지 유형들은 해설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25번 직업 지도 시 직업 적응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거. 직업 적응 단계는 6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6가지 단계 중에 이 직업 적응 단계는 몇 단계냐? 6번째 6단계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직업 지도 단계는 6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6번째에 해당하는 직업 적응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거 고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 1번, 3번, 4번은 맞는 것인데 2번이요. 여러가지 직업 중에서 장단점을 비교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바로 직업 지도 시 2단계에 해당하는 직업 선택 단계예요. 직업 선택 단계에 해당한다. 해설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답은 2번이고요. 26번에 직무 분석의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거 했는데 직무 분석의 방법은요.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2차 실기도 여러 차례 나왔었는데 일단 직무 분석 방법은 최비대로 나눌 수 있어요. 최초 분석법, 비교 확인법, 대입헌법 이렇게 꿰뚫어보게 나와 있을 것이에요. 이렇게 3개로 나눠볼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 중에서 최초 분석법인데요. 이 최초 분석법이요. 6가지로 나눠져요. 면접법, 관찰법, 체험법, 설문지법 또는 질문지법이라고도 하죠. 녹화법, 중요사건 기법. 또 물론 작업일지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6개만 외워두시면 돼요. 그래서 직무 분석의 방법 2차 실기에서 3가지 쓰고 설명하셔야 하면은 예를 써도 되고 이 최초 분석법 6개 중에서 예를 쓰고 적어도 되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이 최초 분석법에서 많이 쓰고 하니까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우리 지금 최초 분석법 중에서 면접법, 중요사건법, 질문지법, 설문지법 나와 있으니까 요소 비교법이 해당되지 않겠네요. 요소 비교법은 참고로 이건 직무 분석이 아니라 직무 평가 방법이에요. 직무 평가 방법이에요. 서열법이나 분류법 또는 점수법 같은 직무 평가 방법이라는 사실이요. 27번에 직업 적응 이론에서 개인의 만족, 조직의 만족, 적응을 매기려는 직업 적응 유형 변이는 적응 유형 변이라는 것은 적응 방식의 변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업 적응 이론이라는 것은요. 직업 적응 이론에서 적응 방식의 유형은 윤곽적반 해석한 말이에요. 해설편 참고해 보시고요. 그 중에서 이렇게 개인의 만족과 조직의 만족, 적응을 매개로 하는 유형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바로 4번의 인내력, 끈기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4번 정답이고 꿰뚫어보기에
직업 적응 이론의 성격 유형 방식을 중요하게 보라고 했죠. 2차 실기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이요. 민첩성, 역량, 리듬, 지구력이라고 했어요. 28번. 직무 분석 자료의 특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 직무 분석 자료의 특성은 우리가 최신의 정보를 반영해야 한다. 해설편 참고해 보시고, 가공하지 않은 원상태의 자료이어야 한다. 논리적으로 체계화해야 한다. 사실 그대로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해서 최가 논사다 이렇게 외웠죠. 최가 논사다. 1번에 최신의 정보, 2번에 논리적으로 체계화된다. 그 다음에 4번에 가공하지 않은 원상태의 정보여야 한다. 전부 맞는 내용이고, 3번에 진로 상담 목적으로만, 이게 틀렸잖아요. 다목적 용어로 활용되어야 한다 했으니까 3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이 꿰뚫어 보기에 나와 있는 직무 분석의 활용 나와 있어요. 총 7가지 했는데 이 중에서 6가지 철저하게 외워두셔야 될 것이, 이 직무 분석의 활용 방법은 2차 실기에서 5개 또는 6개 쓰는 걸로 여러 차례 출제된 바가 있었어요. 29번. 신뢰도 개수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신뢰도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어떤 특정 도구를, 해설편요, 동일한 현상에 반복 적용해서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을 신뢰도라고 해요. 즉 신뢰도는 검사의 일관성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 틀린 것을 고르셔야 했는데, 1번에 신뢰도 개수는 점수 분포 분산에 의해서 영향받는 맞는 내용이고, 2번에 측정 오차가 크면 신뢰도 개수는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측정 오차가 크니까요. 3번째, 수검자들 간의 개인차가 크다 보면 이 검사할 때 일관성이 개인별로 딱딱 나오겠죠. 개인차가 크니까요. 만약에 수검자들 간의 개인차가 적으면요, 어느 때는 A라는 이 신뢰도 개수가 A 개인의 신뢰도 개수하고 B라는 개인의 신뢰도 개수가 서로 바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검자들 간의 개인차가 크면 신뢰도 개수는 이렇게 커진다,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에요. 4번에 추측해서 우연히 맞게 되면 신뢰도 개수는 작아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살펴보시면 되고, 꿰뚫어 보기에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개인차, 문항수, 문항 반응수, 검사 유형, 신뢰도, 추정 방법, 이렇게 5가지 있어요. 2차 실기에 여러 차례 나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개문문 검신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30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심리검사 용어는 무엇이냐? 규준에 해당하는 설명이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31번. 다음 심리검사의 타당도 중에서 어떤 것을 설명한 것인가 했는데, 타당도의 종류는요, 우리 안면 타당도, 그리고 내용 타당도, 구성 타당도, 준거 타당도 해서 안내 구준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역시 2차 실기에 나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요, 이 지금 논리적 사고에 입각한 논리적인 분석 과정을 판단하는 주관적 타당도다 했잖아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해당 분야 전문가의 판단에 의존한다 했으니까, 전문가의 판단에 의존하는 타당도는 바로 내용 타당도에 해당되어지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일반인의 해설량 참고해 보세요. 일반인이 문항을 읽고 얼마나 타당해 보이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안면 타당도. 일반인이니까 전문적인 내용을 모르고 일반인이니까 그냥 안면만 익힌다. 그래서 일반인은 안면 타당도, 그리고 전문가는 내용까지 다 들여봐야 되니까 내용 타당도,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구성 타당도는요, 이 구성 타당도는 3가지로 나눠져요. 수렴 타당도, 그 다음에 변별 타당도, 요인 분석 나눠주고, 꿰뚫어 보기 참고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언 타당도 또는
예측 타당도라고 해요. 이 예언 타당도와 동시 타당도는 바로 준거 타당도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타당도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안면 타당도, 일반인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용 타당도, 전문가요. 그 다음에 구성 타당도가 있는데 이 구성 타당도는 수렴, 변별, 요인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준거 타당도는 예언 타당도와 동시 타당도가 나눌 수 있는데 동시 타당도는 다른 말로 하면 공인 타당도라고도 하고요. 예언 타당도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측 타당도라고 한다. 그래서 2번, 4번의 예언 타당도와 동시 타당도는 모두가 준거 타당도에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일단 여기서 답은 3번으로 쉽게 나오는데 지금 31번에 대한 타당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2차 시기에 엄청 많이 나왔던 것이니까 철저하게 준비해 두셔야 돼요. 32번. 다음과 같은 정의를 가진 직업 선택 문제는 무엇이냐? 이거 아까 했던 크라이시스의 직업 선택 문제네요. 자신의 적성 수준보다 높은 적성을 요구하는 직업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현실성 중에서도 바로 이 비현실형에 관계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3번에 비현실적인 직업 선택 문제네요. 3번 정답이에요. 33번. 심리 검사를 선택하고 해석하는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2번, 3번 차분히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되실 것이에요. 그런데 4번이요. 검사의 결과를요. 가능한 한 내담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했는데 검사 결과는 내담자에게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단지 알기 쉽게 제공해야 되겠죠. 4번이 틀렸어요. 34번. 적성 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입사 후 업무 수행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면 이 검사는 어떤 타당도가 높은 것인가 했는데 바로 예언 타당도, 예측 타당도이겠죠. 준거 타당도의 한 종류, 준거 타당도는 이렇게 예언 타당도와 공인 타당도로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시험 본 사람이 점수가 좋았는데 나중에 입사해서 업무 수행도 우수했다. 그 시험에 그 검사의 예언 타당도, 예측 타당도가 높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34번에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35번. 지능을 맥락적 지능 이론과 경험적 지능 이론 그리고 성분적 지능 이론으로 구성된 것으로 가정한 지능 모형은 무엇이냐라는 건 스턴버그의 3원 지능 모형이에요. 단편적으로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고 맥락적 지능 이론, 경험적 지능 이론, 성분적 지능 이론이 무엇인지는 해설 내용을 참고해서 이렇게 가볍게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6번.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어떤 상황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바로 형평 분배 법칙에 해당되어져요. 37번. 일반 적성 검사 GATB에서 측정하는 직업 적성이 아닌 것은 했는데 우리 이럴 때도 했었어요. 1번에 나와 있는 손가락 정교성은 바로 기구 검사인 조립 검사나 분해 검사를 통해서 손가락 정교성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언어 적성이라는 것은요, 어휘 검사라는 것이 있는데 어휘 적성을 통해서 언어 적성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명칭 비교 검사를 통해서 사무 지갑 알 수 있고요. 과학 적성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꿰뚫어보기에 나와 있는 설명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8번. 스트레스에 대한 방어적 대처 중에서 직장 상사에게 야단맞은 사람이 부하 직원이나 식구들에게 트집을 잡아서 화풀이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전위 또는 전치라고도 해요. 같은 표현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콕 집어 해설해 보시면 스트레스에 대한 방어 기제 비유가 나왔으니까 가볍게 한번 살펴보시면 돼요. 그리고 꿰뚫어 보기에 주요 방어 기제 6개가 나와 있어요. 역시 2차 실기에 나왔던 것이에요. 억압, 부정, 합리화, 반동 형성, 투사, 추지화. 그래서 억부합, 반투주 외우시면 되겠네요. 39번. 직업 지도 프로그램 선정 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번 틀렸어요. 1번, 3번, 4번은 읽어보시면 쉽게 알 수 있는데 2번은 실시가 어렵더라도 효과가 뚜렷한 프로그램이 된다 했는데 아니에요. 실시가 쉬워야 돼요. 실시가 용이해야 하니까 지금 2번 내용은 틀렸다는 얘기예요.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의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직무 분석을 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과제 중심의 직무 분석과 작업자 중심의 직무 분석 둘로 나누어지는데 지금 1번에 표준화된 분석 도구의 개발이 어렵다. 이거는 과제 중심 직무 분석의 특징이에요. 2번, 3번, 4번 모두가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이니까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해설이나 꿰뚫어 보기를 통해서 특징을 파악해 두시면 좋겠어요. 중요한 거 과제 중심 직무 분석은 표준화된 분석 도구의 개발이 어렵다는 거. 강의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